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주요 아시아 11개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북한 평양 시민들 사이에 최근 일명 평양타치로 불리는 새로운 스마트폰이 인기라고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오늘 전했습니다. 6.4 지방선거를 60일 앞둔 내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개인의 동반 매도 공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2000선을 눈앞에 뒀던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기관의 매도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4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28%, 5.61포인트 하락한 1988.0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개인이 708억 원, 기관이 464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은 1058억 원을 순매수하며 8거래 연속 사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외국인 매수세는 여전하지만 정보통신과 자동차에 편중되어 있고 여타 업종에서 기관의 매물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가스업이 1.60% 밀려났고 운송장비도 1.48% 하락했습니다. 또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던 전기전자 업종도 이날 0.16% 빠지며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통신업이 1.01% 올랐고 의약품과 의료정밀, 음식료품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1.92% 올랐고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이른바 현대차 3인방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1.98% 하락했고 네이버도 1.62%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는 0.72% 하락한 138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최근 소폭 조정 흐름이긴 하지만 이 상승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장밋빛 흐름이 전해지자 거래 대금도 늘고 있다면서요? 예,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오고 코스닥 지수도 560포인트를 넘어선 데 힘입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6조 원대까지 회복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에 저평가되어 있던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어 거래대금과 지수가 동반 상승하는 선순환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1919.52포인트를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는 최근 10일 거래일 동안 총 3.57%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560.44포인트의 장을 마치며 연초 후 처음으로 560선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지수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증시 거래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4조 5,809억 원을 기록했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조 원대로 증가했고 이달 들어서는 6조 1,833억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가 꾸준히 오르면서 코스닥 시장의 최근 나흘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2조 3,380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2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 지수와 거래대금을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이 올 들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라 개인 투자자들도 증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용준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선진시장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지수가 박스권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주식시장을 떠났던 개인 투자자들도 최근 증시에 대한 관심을 다시 보이고 있어 거래대금과 지수가 함께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소송 리스크 해소에 힘입어서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뛴 하루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미국 듀폰과의 1조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4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69,9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주회사인 코오롱도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코오롱의 이날 급등은 약 1조 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관련 리스크가 해소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현지 시각으로 전날 듀폰이 제기한 첨단 합성 섬유 아라미드 영업 비밀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코오롱 인더의
9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그동안 코오롱을 짓눌렀던 경영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유식 메리츠 종금증권연구원은 이번 승소로 매분기 100억 원가량의 충당금 비용은 물론 변호사 비용도 대폭 줄어든다면서 소송으로 위축됐던 북미와 유럽 등 해외 영업력도 강화돼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주요 아시아 11개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입수한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 전망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7%에 그쳤습니다. 이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의 GDP 상위 11개국 가운데 8번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7.5%로 가장 높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순이었습니다.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3월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가 15,730세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30.4%나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2월과 비교해도 13.6% 늘어난 수치이고 지금까지 사상 최다 판매 기록이던 작년 7월에 14,950세대를 갈아치운 실적입니다. 3월에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부동의 1위 BMW 520D로 727대가 팔렸고 643대가 판매된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블루 모션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인 메르세데스 벤츠 220 CDI는 580대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평양 시민들 사이에 최근 일명 평양타치로 불리는 새로운 스마트폰이 인기라고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오늘 전했습니다. 조선신보는 평양이라는 이름의 신형 타치식 손전화기가 평양 시민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며 일명 평양타치로 불리는 신형의 손전화기는 다양한 색깔과 깨끗한 외형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새로운 기종의 터치식 스마트폰이 분홍색, 군청색, 흰색 등으로 색깔이 다양한 데다 크기도 적당하다며 한 평양 시민을 이용해 종전의 터치식 손전화기에 비해 기능과 외형이 편리하다고 전했습니다. 6.4 지방선거를 60일을 앞둔 내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뒤60일인 내일부터 선거일인 6월 4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부 행위가 제한 및 금지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 등을 선거 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 정책 발표회, 당원 연수 단합대회에도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도 방문할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5, 6학년이 사용하는 모든 출판사의 사회 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일본 문무과학성이 오늘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교과서 4종을 전부 합격 처리했습니다. 새 교과서는 모두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도발적인 주장과 더불어 독도의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를 실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태영 외교부 대면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 제도를 빙자해 독도 도발을 계속한다면 한일 관계 개선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으며 배시조 고로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할 예정입니다.
이 코오롱 그룹이 슈퍼 섬유로 불리는 아라비드를 둘러싸고 이 글로벌 기업인 두폰사와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좀 전에도 관련 주가들이 가격 상승폭까지 뛰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이 산업부의 김영필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소송 리스크가 해결되면서 관련 주가도 높게 뛰어 올랐는데 이 소송 규모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참 컸죠. 결과부터 알려주시죠. 예, 미국 버지니아주 항소법원은 현지 시간이죠. 지난 3일 이전 재판부가 피고, 즉 코오롱 측의 증거를 일부러 뺐고 듀폰의 영업비밀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지난 2011년에 나온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는 1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를 교체하라고도 지시했는데요. 앞서 듀폰은 지난 2009년 코오롱이 자사 직원을 영입해 아라미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코오롱은 1조 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과 향후 20년간 아라미드를 팔지 못한다는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서는 항소심을 뒤집는 결과가 드물다고 하는데 이번에 코오롱이 이기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법리가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우선적으로 볼 뿐 이번처럼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선은 1심 재판부가 코오롱이 제시한 증거들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한쪽 편만 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이외에도 1심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의 이해상충 문제도 적지 않게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1심 판사인 로버트 페이는 판사 임용 전에 맥과이어 우주라는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맥과이어 우주는 듀폰을 위해 일한 로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판결로 인해서 코오롱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예, 코오롱 입장에서는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재판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점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주가가 크게 올랐던 것도 이 때문인데요. 당장 1조 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 향후 아라미드 매출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심에서는 1조 원 상당의 배상금과 코오롱의 아라미드 브랜드인 헤라크론의 20년간 판매 금지 결정이 났었는데요. 코오롱의 아라미드 매출이 연간 700에서 800억 원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단순 계산으로만 20년 동안 최소 1조 4천억 원 이상의 매출이 줄어들 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코오롱의 최종 승리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인데요. 소송 규모가 커서 듀폰이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적은 데다 최초 소송 제기부터 이번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 데만 5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코오롱 입장에서는 1조 원 상당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지만 최종 면책까지는 갈 길이 먼 것입니다. 아라미드의 추가 생산을 위한 설비 확충에도 최소 몇 년이 더 걸릴 전망인데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나타는 국내에서 명실상부한 국내 단일 차종 최장수 브랜드입니다. 지난 3년간 4,500억 원의 개발비가 들어간 7세대 신형 소나타는 18,000대의 사전 누적 계약을 기록하며 자동차 명가의 대표 상품임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신형 소나타는 8인치 내비게이션 등 운전자를 배려한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가 적용돼 편의감을 강화했습니다. 신형 소나타는 길이 35mm, 폭 30mm, 높이 5mm가 늘었고 트렁크에 보스톤백과 골프백이 4개씩 들어가는 등 넓은 공간을 자랑합니다. 충남 안면도 리섬 오션캐슬에서 대천 해수욕장까지 162km 시승 구간에서 신형 소나타는 국산 중형차 가운데 최초로 적용한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주행 속도를 설정하고 앞차와의 간격을 설정하면 설정한 간격만큼 스스로 달리고 서는 기능을 갖춰 안정성까지 확보했습니다. 가솔린 루후 입장형 CVVL 엔진의 소음은 고속주행 중에도 대화의 불편함을 느낄 수 없는 수준으로 수입 중형 세단에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매년 수천 건의 특허를 신규 출원하면서 애플과의 특허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특허 4,676건을 신규 출원해 누적 34,203건의 미국 특허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의 특허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 다음으로 미국에서 누적 건수 기준으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8년 연속 IBM에 이어 특허 출원 건수 2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R&D에 14조 8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5년 만에 투자를 2배 이상 늘린 것입니다. 지난달 영업정지 상태였던 LG유플러스가 5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고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시작됩니다. LG유플러스는 오는 26일까지 영업한 뒤 다시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추가 정지됩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첫 번째 영업정지가 끝나는 5월 5일부터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KT는 5월 27일 영업을 재개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달 이통 3사 최고 경영자들과 만나 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경쟁을 하면 징역 3년 이하,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CEO의 거취와 기업에 직결되는 엄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